안녕하십니까, 빅텍텍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하기로 말씀드렸고 또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던 SMT 스코티시 모기징 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첫 번째 분기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영상 내용입니다. 자, 최근 모두들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 또 소프트웨어 사스포칼립스라고 하죠. 이런 주식들의 매도세도 엄청 났고요. 또 당연히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의 변동 등으로 저희 같은 개미들에게는 투자 환경이 되게 역동적이었고 또 매우 힘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지난 몇 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바로는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글로벌 경제의 가치 창출 위치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 거대한 무브먼트, 거대한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것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었는데요. 젠슨 황은 AI의 기회를 거대한 파도를 타는 서핑에 비유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파도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흐름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를 일찍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파도가 치기 전에 미리 노를 젓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을 멈추고, 실험이란 건 또 이제 거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술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결단의 순간, 영어로는 the drop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결단의 순간, 뭔가 이제 내놓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MT는 현재 단순히 트렌드에 반응하는 기업, 뜨고 있는 기업들만을 쫓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미 노를 젓고 있고 과감히 몰입할 확신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혁신적이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설명 중에 하나인데, 예측의 시대로의 회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패러다임이 한때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anticipation era라고 해서 예측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당연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하나 기업들이 특정으로 주도적인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번성하던, 여러 기업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승패가 명확해지기 전에 미리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쯤부터 들어서는 extrapolation era라고 해서 예측의 시대 이후에 추정의 시대, 외삽 추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의 단계, 투자의 단계가 있었다가 이제 드디어 도미넌스를 잡고 명확해지는 어떤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플랫폼 지배력이 확립되고 규모의 경제가 확실해져서 승자를 찾기 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쯤 접어들어서 AI의 시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AI 패러다임에서 또 그 전과 같이 현재 예측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많이 들어서고 있고 가치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승자 독식의 현상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어떤 플랫폼의 강자가 나타나기 전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AI에 대해서 더 수요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면 당연히 또 다른 추정의 시대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지배하는 강자가 있고 또 그 기업들의 돈이 몰리게 되는 거겠죠. SMT에 투자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은 미래 성장 먹거리에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기업 중 가장 좋은 예시가 엔트로픽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AI 칩 제조사가 이제 가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엔비디아나 TSMC나 여러 칩 관련된 공정의
관련된 기업들이죠. 지금도 주도주, 강세주가 그런 기업들인데요.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SMT 포트폴리오에 함유되어 있는 엔트로픽이 새로운 강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은 추론, 코딩,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말 고도화된 모델을 만드는 AI 랩, AI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병목 현상은 비싸고 부족한 엔지니어링 인재였으나 이 엔트로픽이 AI가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하며 이 제약을 깨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클라우드를 조금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코딩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업무를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무료 버전을 쓰는데도 그 정도여서 되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좀 악재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는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망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결국에는 그 새로운 기술이 원래 있던 기술과 결합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성장을 하고 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를 엔트로픽이 당장에는 만약에 상장되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엔트로픽을 사용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합쳐질 수 있는 게 온다면 거대한 공룡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 이런 미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SMT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다른 제약과 강점, 철학을 가진 병렬적 AI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시가 미니맥스라는 그룹인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워낙 중국 시장을 잘 몰라서요. 미국 주식만 좋아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SMT를 갖고 있는 게 이런 좀 여러 글로벌 기업에 노출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보시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나 방금 말씀드린 엔트로픽 또는 데이터브릭스, 레볼루트 이런 여러 기업들, 스트라이프,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여러 기업들에 걸쳐서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이제 SMT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오픈 AI나 웨이모, 릴라이언스 이런 몇몇 기업들을 빼고는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상장 기업을 간접적으로라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 SMT가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미리서부터 담고 싶고 노출되고 싶으신 분들은 SMT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페이스X가 곧 6월에 상장이 확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스페이스X가 엄청난 가치를 벌써부터 품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으로 비중이 넘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중을 넘었을 때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비상장 기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보유 지분을 늘리는데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주총회에서 연간 주주 승인을 전제로 비상장 기업 투자를 위한 2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제한적 추가 한도 확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비상장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노출도를 꾸준하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탑 10이 52%입니다. 꽤나 많죠.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10개만으로도 절반을 차지한다. 빅7 같은 경우가 거의 한 40%, 50% 가까이 차지되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에 좀 더 주목을 했습니다. 탑 30이 81%, 그러니까 거의 그냥 30개 기업이 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니냐, 너무 30개 기업이면 나스닥 100보다도 덜한데, 물론 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뭐 20%도 안 되니까 나머지 탑 30 기업이 너무 흔들림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변동성 심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포트 구성인데요.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엔트로픽, 뭐 바이트댄스, 스트라이프, 이런 여러 커다란 정말 큰 비상장 기업들이 있다는 게 또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 메타 같은 미국 시장들도 있는데, 미장만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국가들에 투자가 되어 있는 이런 펀드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인 ASML도 있고요. 또 TSMC, 메르카도 리브레,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이런 이머징 국가,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도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다각화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또 그냥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큰 애들로 그냥 다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전 세계 나스닥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라이프나 레볼루트나 뭐 이런 핀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도 기술주가 무시 못할 만큼 크다 보니까, 아니면 슈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슈구다라고 해서 슈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되게 좋은 투자처가 저에겐 되고 있습니다.